전국 철도노조가 20일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열차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제 시각에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도 커질 전망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활력을 잃은 부산대학교 북문 인근 상권을 살리기 위해 학생들이 서포터즈를 자처했습니다.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가게를 홍보하며 상인들과의 상생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부산 아동의 날로 정하고 20일 제1회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정책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은 부산시 아동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숲의도시 부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부산에 나무 52만 그루가 새로 심겨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안전인력 증원 등 쟁점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편의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용객들의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열차표 발권 창구 앞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코레일 직원들이 승객들을 자동 발권기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시간대에 열차표 구입은 쉽지 않습니다. 4시 10분 차. 지금 자리가 마주보고 가는 자리밖에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리가 많이 없어요, 지금. 전국 철도 노조가 20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부산역 대합실에는 이처럼 열차 운행 중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곳곳에 부착돼 있고 열차표를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매했던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실을 몰라 제 시각에 탑승하지 못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며칠 전에 끊었어요. 이 표를 끊었거든요. 이제 와 보니까 몰랐어요. 깜짝 이제 이야기하던데. 그러니까 새말밖에 없다 해서 새말 지금 끊었어요. 이번 파업에 이르기까지 코레일과 노조 측은 30차례 만나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KTX와 SRT 통합 운영과 임금 정상화, 철도 안전인력 확보 등 4개 안입니다. 노조는 쟁점이 된 4개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달 72시간 시한부 파업에 이어 지난 15일부터 닷새간 준법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노조는 4대 쟁점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지만 사측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무기한 파업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 현재로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사측에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경우에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레일 측은 20일 성명을 내고 예고된 파업을 막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요구가 자신들의 재량을 벗어나는 상황이 많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노조와 열린 자세로 대화해 이번 사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KTX는 73%, 일반 열차는 65%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이번 파업으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손실 규모는 30억 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백억 원의 손실이 우려되고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도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요즘 대학 상권도 경기 침체 영향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금정구가 부산시의 맛골목 변신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부산대 북문 인근 상권에 대한 환경 개선 활동을 벌였는데요. 이른바 북맛골이라 불리는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대학생들이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대 북문 맛집 골목, 이제는 북맛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침체된 대학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실제로 이 골목을 이용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소상공인 서포터즈가 나섰습니다. 북맛골의 한 알밥 가게 앞입니다. 선발된 6팀의 서포터즈 중 한 팀인 골목대장팀이 가게를 꼼꼼히 살핍니다. 가게 외관을 찍어 SNS에 올리고 가게가 학생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이젤 메뉴판도 설치했습니다. 사진으로 찍은 가게 메뉴들은 홍보 플랫폼에 등록하기도 합니다.
매일 가게에 들러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고 바쁠 땐 자발적으로 가게의 일손을 돕기도 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찾는 환경인 만큼 외국인들을 위한 메뉴판도 개발해 제작했습니다. 큰 부분은 아니지만 사소한 인테리어나 아니면은 이제 외국인 손님분들을 위해서 메뉴판 제작하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이제 모여서 저희도 뿌듯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인근은 30년 된 오래된 밥집이 대부분으로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이 경쟁력인데 시설 개선만으로는 부족했던 활력이 대학생들의 이런 노력으로 되살아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는 이제 조금 영어라든가 중국어로 해석을 해놔서 좀 낫죠. 거리도 깨끗하고 하니까 좀 조금 활기찬 그런 느낌은 있어요. 도움을 받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겐 마케팅 기획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이제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관련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했었습니다. 올해 초 막 골목 변신 프로젝트가 진행됐지만 이미 활력을 잃은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국립대학 혁신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추진된 대학생 소상공인 서포터즈. 3개월 동안 북막골을 살려내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부산 아동의 날로 정하고 20일 오후 5시 30분 부산시청에서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20일 기념식에서는 아동 친화도시 부산 우리는 이렇게 놀고 싶어요를 주제로 아동 100명이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도 함께 열립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2일 전국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그동안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권리보장단과 아동 청소년 참여 예산 활동단을 운영해왔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20일 시작됐습니다. 나눔으로 따뜻한 부산을 주제로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까지 계속되며 모금 목표액은 127억 원입니다.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많은 어떤 모금을 해야만이 저희들 목표 달성도 됨과 동시에 100도시가 훌쩍 넘어가도록 우리 시민들이 많은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쾌적한 해운대 만들기 프로젝트인 해운대 어메니티 챌린지 3호 기업으로 백스코가 동참했습니다. 20일 해운대 어메니티 릴레이 행사에는 백스코 임직원 80여 명이 참여해 백스코 전시장 인근과 에이펙 나루공원 등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의 주 장소가 우리 백스코인 만큼의 이렇게 좀 깨끗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러한 때에 있어서 그 해운대 어메니티 챌린지에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백스코 주변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해운대 어메니티 챌린지는 지역 주민과 관내 기업이 쾌적한 해운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캠페인입니다. 지금까지 1호 기업인 CJ 헬로 부산방송을 시작으로 2호인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3호 백스코까지 동참했으며 백스코는 4호 기업으로 NC백화점 해운대점을 지목했습니다. 영도구 하리양이 20일 지방 어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영도구가 부산시에 하리양 지방 어항 지정을 요청한 이후 4년여의 검토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방 어항 지정에 따라 하리양은 어촌 어항법에 따른 국시비 등 개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도구는 하리양을 해양수산부 2020 어촌 뉴딜 300사업 공모에 신청한 상태며 향후 해양관광 복합형 다기능 어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상에서 접하는 버스 승강장과 육교 길거리에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실생활에 도움은 물론 회색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도심 외곽의 인적이 드문 공원입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인 셉테드가 적용된 방범용 CCTV가 설치됐습니다. 기둥에 LED 조명을 달아 야간에 빛이 변하면서 밤길을 비춥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도 외부를 흰색으로 바꾸는 등 랩핑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버스 승강장에는 겨울철에는 온열 의자가, 여름철에는 열기를 식혀주는 쿨링 포그가 등장했습니다. 북구는 안전과 도시재생, 교통 등 27개 부문에 도시 활력을 불어넣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장과 공사장 가림벽, 버스 승강장 등 도심 곳곳에 디자인이 입혀지고 있습니다. 만세거리 일대 철로변 옹벽에는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침체된 구도시민 구포 지역에는 구포역 광장을 정비해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구포역 6교에 녹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구포역 광장에 처음으로 수제맥주 축제를 유치해 경제 활성화와 상권 회복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여기 파사대에 저번에 구포 크리에이터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영상 수업을 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만든 영상으로 며칠 전에 여기서 상영회도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북구 사람들 그리고 외지 사람들까지도 북구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게 보여서 기뻐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구는 주민 만족도를 분석해 각 분야 사업 추진 과정에 시범 도입한 디자인을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인성을 높여 계도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감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객관적 현황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집행부의 원론적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19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행감의 말머리에 김태훈 부위원장은 교권 침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부산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 초중고교 교사의 83%가 과거에 비해 교권 침해가 심해졌다는 응답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교육청의 보고서에는 교권 침해 현황이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며 이는 명백한 통계의 오류라고 꼬집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교권 침해가 심해졌다. 그리고 실제로 또 교사분들의 전보가 많아졌다라는 점들을 다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교권 침해 실태 이 자료에서 줄어든 자료가 과연 맞냐 이거죠.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응답자의 52.2%가 교권 침해를 당해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며 이를 골자로 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교사와 아이들 간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거듭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현장에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아이들 나름대로 이제 선생님한테 욕설을 하거나 이럴 때는 또 무슨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어떻게 소통하는 과정을 가질 거냐. 이와 함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은 주말과 새벽까지 이어지는 전화와 문자로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가중이 심각하다며 이를 방지해 교육의 공적 기능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관 주도의 형식적 정책이 아니라 체감도 높은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번에도 교사들에게 업무용 휴대폰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미 서울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교원 침해를 막기 위한 교원 지원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창구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승진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항운노조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지난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조합원이 승진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부장과 공모해 청탁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부산 항운노조 지부 반장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승진 거래가 항운노조의 불법적 인사관행이 자리 잡게 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부산 지역 일선 학교 교사 10명 중 1명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 여성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학교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400여 명 중 11.2%가 직접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신체 등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피해 교직원의 83%는 참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교조는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부산에 나무 52만 그루가 새로 심겨질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700여 원을 들여 숲의 도시 부산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38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내년 상반기까지 13만여 그루를 추가로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60억 원을 들인 도시 바람길 숲과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은 일부 완료됐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의 특성을 살린 산과 광, 바다를 연결하는 숲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녹지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첫 감정노동자 상담소가 오는 21일 도시철도 수영 역사에서 문을 엽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는 감정노동자 상담소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정신적 외상 상담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부산 지역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1일 오후 2시 50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관기관 합동 테러 대응 훈련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2시 청년 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메이커스페이스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전 10시 창의페어에 참석합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오전 11시 중구의회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2시 30분 부산 어린이집 연합회 연탄 배달 봉사활동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후 2시 30분 안전 한국 훈련에 참석합니다. 11월 21일 기상정보입니다. 21일 목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4도, 낮 최고 기온 17도 나타내겠습니다.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은 여전히 춥겠지만 낮 기온은 회복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에서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금요일부터 기온이 올라 낮 최고 기온 20도를 보이며 포근하겠고요. 일요일 오후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